제가 감독 선거를 나온다고 했더니 주변에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왜 선거판이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씨름판, 정치판, 싸움판 이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 중에 행정 책임, 영적인 책임자를 뽑는데 많은 분들이 감독 선거의 자리를 정치판, 씨름판, 싸움판, 상대를 패대기 쳐서 넘어뜨려야 이기는 씨름판, 거짓과 실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판, 그리고 사람들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판, 우리 감독 선거의 현실을 그렇게 비유하는 그분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말 가운데 선거판에 들어가면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무나 슬픈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라. 당신 앞에서 웃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그 사람도 믿지 말아라. 그게 정치다. 근데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 진심을 둘이 앉아서 마주 앉아 그렇게 진솔하게 나눈 대화를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격려, 그것은 정치판, 싸움판, 씨름판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참 좋은 그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총회와 연회와 지방, 물론 이제 당회, 교회 이렇게 시스템이 있지만 크게 공동체는 총회, 연회, 지방회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구조상 총회는 정책을 다루는 것입니다. 연회는 행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리교의 뼈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연회가 정책과 사업으로 빠진다든지 지방이 연회가 해야 할 일을 총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감리교회 구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2년 임기 내에 연회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꼭 이행 가능한 일들,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정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회는 행정적인 일들을 뒷받침하는 곳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연회의 가장 중심, 뼈대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연회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경기연회의 미래입니다. 11개 연회 중에 경기연회는 규모가 두 번째로 큽니다. 11개 미주연회까지 포함해서 이거 두 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는 아마 과정 중에 하나의 역할이
이번에 감독이 되는 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스템상 중요한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경기연회의 모든 것들을 이건 학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정치를 통해서 또는 이런 선거 문화를 통해서 조금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흔히 감신 출신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감신 출신의 지도자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800교의 대표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감독되면 제일 먼저 협성대학을 방문하리라. 왜냐하면 협성대학은 우리 경기연회 내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 모교가 감리교신학대학이지만 제가 있는 연회 내에 행정 안에 협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장학금 좀 들고 가야 되겠다. 협성대학교와 우리 경기연회가 서로 역할을 잘 나눠서 할 수 있는 MO를 체결하기를 제안할 겁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퍼센테이지상 연회 안에서 훈련하고 또 교수님들과 학문성 이런 전문성들을 연회 내에서 수용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경기연회 내에 신학과 부흥과 인력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했느냐? 저는 800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감독이길 원합니다. 어느 한 계파에 어느 한 학교 출신의 리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타 신학교 또는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나와 좀 생각이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경기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연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800교회, 2012년부터 2017년 통계표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작년에 이 교인들 작년 숫자가 10% 감소를 했고 아이들이 2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똑같은 이 기간에 목회자 수가 6% 증가했고 교회 수도 한 7% 증가했습니다. 교회 숫자도. 그리고 경기도 인구는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7% 증가했습니다. 다 증가했는데 경기연회의 교인들의 숫자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경기연회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이 또 지나면 경기연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한국교회 내지는 감리교 또는 우리 경기연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 왜 여러분 우리가 종합병원에 갑니까? 훌륭한 닥터를 만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검증돼야 합니다. 충분히 저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검증됨이 지도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가리켜서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 경기연회의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골든타임 아십니까? 환자를 살리는데 주어진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면 생명을 얻어내는 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감독 선거가 정말 그런 틀을 마련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좋은 투자를 뽑아서 제가 생각하는 감독은 100m 우승에서 금메달 따는 그런 혼자 개인기가 있는 감독 아니고요. 5명이 한 1000m 릴레이를 한다면 내 뒤에 있는 주자에게 내가 200m를 완주하고 그 주자가 내 바톤을 받아서 다시 자기의 트랙을 또 완주해서 5명이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중 목사가 추구하는 리더십, 연회 감독, 그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보여드리지 않은 제 공식 선거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왜 감독 선거에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요약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남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놓인 환자가 오면 모든 의료진은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가리켜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경기연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800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5년 사이에 교인 수는 10%, 특별히 다음 세대는 2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부터 3년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경기연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능력 있는 지도자와 함께 우리 경기연회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긴급한 환자를 만났을 때 의사는 먼저 환자의 상황을 살피고 다음으로 환자를 살릴 치료를 실행합니다. 골든타임에 놓인 경기연회를 살리는 일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연회를 만들기 위한 W 프로젝트를 통해서 3대 정책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목표 첫 번째는 목회자가 긍지를 갖는 경기연회입니다.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긍지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만리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뵙는 선교사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또 함께 고생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데이를 열겠습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마당을 열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더불어 비전 교회 세우기 이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회원 사관학교를 세워서 감리교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책 목표 두 번째는 평신도가 행복한 경기연회입니다. 평신도들의 삶의 현실을 살펴서 이해, 공감하고 그들의 신앙을 갱신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현실 속에서 신앙이 식어진 청장년 평신도들의 신앙을 갱신하고 전도하도록 이끄는 청장년 힐링 캠프를 열겠습니다. 또 여러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연회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경기연회 전문인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여성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노년을 위한 실버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목표 세 번째는 희망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경기연회입니다. 교회 학교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경기연회 모든 아이들에게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예배를 제공하는 마을 공동 교회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 10년 이상 진행한 청소년 제작 캠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연애 청소년 제자 캠프와 연애 청년 제자 캠프를 열고 미래의 일꾼을 위한 비전 트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대 정책 목표와 함께 2가지 핵심 추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사업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우리 감리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운동입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감리교인이 9명이나 되고 제암리교회가 박해를 받은 슬픈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통해서 믿음으로 현실에 저항했던 감리교인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추진 사업은 이단 대책 TFT 설립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단의 피해를 받은 연회 내 교회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외의 교회들이 미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신학을 지원하는 TFT를 연회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감리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준 감리교회,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면 쉽지 않지만 하나 되어 함께 걸으면 우리 경기연회 다시 일어서리라고 믿습니다. 저 김학중이 경기연회를 살리는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 김학중이 경기연회를 살리는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정책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책서를 만들어내면서 2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연예의 생각을 좀 담아보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과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계된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2번째는 이 정책이 과연 실행될 수 있게 되냐, 그리고 약속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과연 감독 후보가 내놓은 이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1년이 지나고 다시 임기가 맞춰질 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오늘 오전에 우리 하근수 목사님의 정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감독이 된다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좋은 정책들, 생각들을 겸손히 배워서 반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거꾸로 제가 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정책들을 잘 이양해서 감독 되시는 분이 제 정책을 잘 진행하시도록 또 다른 한 모퉁이에서 돕고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행되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드린 이 영상과 오전에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는 어떤 걸까요? 교회가 크고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교회 숫자가 많고 유명한 목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안들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W, 이 W는 웨슬리안의 약자 W에서 두 글자 U자를 따온 겁니다. 이 W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웨슬리안, 감리교 이 안에서 뿌리를 찾자.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규칙적인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리교 안에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하근수 목사님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둘 사이에 절대 소송 내지는 고소고발 없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게 감리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감독이 되면 선거에 의해서 틀법과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연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2년 동안 누구도 징계받는 사람이 없는 연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그 목표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현장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회가 원하는 사람, 개교회가 원하는 일을 연회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장정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 만들겠습니다. 감리교는 엄연한 세계의 신학대학교가 존재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공존하면서 감리교회를 숲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학교 출신이고 그 동문인데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하모니를 만들 것이냐, 3개 신학대학을 가장 좋은 장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고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연회의 감독이 되지만 연회 대표로 본부에 올라가서 11명의 감독과 또는 감독회장과 법을 다시 고치고 만들고 2년 동안 감리교를 이끌어 나갈 때 제가 생각하는 목표 중에 하나, 3개 신학대학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냐. 더 이상 3개 신학대학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학교로 묶어지어서 목사를 한 곳에서 배출해서 학연으로 인한 근본적인 뿌리를 법적인 조항으로부터 또는 원칙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보겠다. 물론 제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을 그리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경기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연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가 11개 연회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다른 연회들은 다른 대륙과 또는 나라와 자매 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연회가 한 대륙과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교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왕래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연회가 11개 연회 중에 두 번째로 큰 연회인데 어느 대륙과도 자매 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전 세계의 대륙을 보면서 마음에 품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감리교,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감리교하고 공식적인 경기연회가 MO를 체결해서 그 넓은 아프리카의 선교를 경기연회가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경기연회로 들어오게 해서 적어도 경기연회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선교하는데 앞장서고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개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교회가 하시지만 연회 차원에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의 한 10개 나라 정도를 우리 경기연회와 자매교회를 맺게 해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감리교가 경기연회와 교류하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루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올 때 서로가 자매교회를 맺게 되면 아울리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의 일정들을 다룰 때 공식적인 루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내지는 또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물론 현장에 있는 국내의 목회자들도 참 고생하고 힘들게 목회하시지만, 특히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의 고생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모든 것이 낯선 선교지에 가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해도 다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선교사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지원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사람이 오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수용해 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존중해 주면, 누가 내 말만 들어줘도 우리의 삶이 맺힌 게 풀어진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5명의 선교사님들을 이 지도를 펼쳐놓고서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40개국을 보니까 2년 임기 내에 신방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물론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게 다 어렵다면, 좋은 감리사님들, 28지방의 감리사님들 또는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방문해서, 다른 거 하지만 세미나도 중요하고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가서 정말 하룻밤을 같이 지새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뭘 설교하는가, 무슨 비전이, 이걸 다 리포트해서 조그만 휴대폰에 카메라에 담고 그걸 다 메모해서 연회에 가져와서 그걸 다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전 연회원들에게 105분의 선교 현장의 삶을 리포트해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연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과 목소리와 그분의 삶을, 흔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랑하면 교인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방 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독이 되면, 감독님 왜 오세요? 신방 가려고. 진짜요? 진짜요? 의심하는 그들의 눈빛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 안에는 우리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교목들, 또 병원에 사역하는 원목들, 다문화 사역하시는 분들, 그 밖에 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특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목회가 아닌 연결된 특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수면 위로 격려해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없었으면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3인 중에 9명이 감리교입니다. 우리 연예인에 100년 이상 된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아까 거명하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도 남양의 화성의 수원의 종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3.1 운동과 관계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되면 교육감 만나겠다, 도지사 만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올레부스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3.1 운동과 관계된 모든 유적지 관계된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3.1 운동 순례 코스를 하나 만들자. 연예 행정입니다. 전임 감독님들이나 선배 감독님들이 워낙 경기연회를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기연회가 빠른 시간 안에 11개 연회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우리를 주목하는 그런 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말 전임자들께서 훌륭하게 잘 모든 걸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린 감독실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올리면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가면, 제가 목회하는 안산시에 가면 열린 시장실 그래서 24시간 시장하고 어떤 소통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물론 시장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시장과 어떤 식으로든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일반 공직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변혁입니다. 감독은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가슴속에 열린 감독실, 이거 표방하고 약속해야 돼요. 우리 연회에 너무 애쓰시고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인터넷 행정 강화하겠다. 요즘은 모든 증명서 다 인터넷으로 띄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 인터넷으로 띄고 여러분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류 하나 띄는데 직접 가서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다시 그거 띄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은 고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대표가 인터넷에 연회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요청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은 반드시 임기 내에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독 후보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특히 평신도들 가운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전문성을 좋아합니다. 의사는 의술로 전문성을 얘기해야 되고 글 쓰는 사람은 글로 전문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전문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연회 내에 장로님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 이렇게 전문성이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의 전문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이 필드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게 경쟁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도 전 감리교 목사 할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운데 감리교회 집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회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감리교회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감리교라는 브랜드가 제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김학중이 존재하는 거지 저 혼자 아무리 잘했다고 제가 이만큼 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홍보 영상에 첼로에 이렇게 앞에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첼로라는 악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주는 못하지만 4개의 현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현이 다른 음을 내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면 너무나 멋있는 묵직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그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감독이 제가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개의 현처럼 여러분이 어울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는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리교가 나에게 어머니고 감리교회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픕니다. 감리교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지금 선거를 끝나고 나서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분쟁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혹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오늘 공중 앞에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네네.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